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7강 추색만산.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16강에서 18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7강 추색만산. 추색만산 거봉가등 풍악운무 수곡서풍 풍악비경 태고장명. 97화 추색만산 98화 거봉가등 99화 풍악운무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97번의 이 그림은 추색만산입니다. 가을색이 가득한 산이라는 말입니다. 산에 단풍이 들면 나는 미친 듯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잊고 있던 고향으로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한 해가 끝날 때가 가까우니 모든 노력이 불타오르는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제 몸을 불살아 세상을 밝히는 성자의 거룩한 모습을 이 단풍에서 봅니다. 푸르게 피어오르던 꿈을 접고 이제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말이 많은 것은 낭비인 줄 알고 아주 요견만 난 발음만 남기려고 하는 헛된 진통을 단풍을 보면서 나는 겪습니다. 98번 이 그림은 거봉가등이라 했습니다. 거대한 봉우리도 오를 수 있다. 가히 오를 수 있다. 나는 앞산이 800m이고 뒷산은 1200m인 것을 잘 아나 산에 오르는 벅찬 그림을 실제로 누리면서 다른 모든 일에서도 즐깁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 같은 만족을 특히 많이 줍니다. 항상 새로운 과제를 찾아내고 모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분발을 촉구하고 새로운 성취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산 가까운 곳 살면서 지칠 줄 모르고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봉우리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고 감격을 느끼고 모험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99번 이 그림은 풍악운무라고 했습니다. 단풍 든 산에 구름 안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렸다는 말입니다. 산이 험하면 몇 산자를 쓰지 않고 몇 뿌리 악 또는 악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쓴 것과 복잡하게 쓴 것이 다 같은 악자입니다. 설악산이 바로 그런 산입니다. 험준한 봉우리에 든 단풍은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단풍 든 금강산은 풍악이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야단스럽게 뽐냅니다. 이제 산과 물, 산수의 경쟁을 생각해 봅시다. 산이 잘났다고 나대는 것을 물은 아래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어 더 높이 올라가 설악이든 단풍이든 마구 뒤덮고 단풍 자랑을 그만하라고 나무랍니다. 단풍을 보고 감격하다가도 안개와 구름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화, 수곡, 서풍, 101화, 풍악, 비경, 102화, 태고, 장명,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00번째 이 그림은 겸방제 수곡 서풍이라 했습니다. 겸제 정선의 그림을 본떠 그린 물 흐르는 골짜기 서쪽 바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쉬었으니 겸제 정선을 교사로 받들고 배우고 또 반면 교사로 삼아 넘어서는 작업을 다시 합니다. 겸제가 하나씩 그린 그림을 쭉이어 함께 생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 서때에 서쪽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우람한 자태를 자랑하는 바위, 여기저기 서 있는 나무, 가냘픈 몸을 애절하게 흔드는 억새, 이것들이 각기 따로 놀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흥을 기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마음도 함께 흥겨워해서 저 자연물과 내가 구별되지 않은 무라일체의 경지에 그립니다. 그런 감격을 이 그림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101번인 이 그림은 풍악 비경입니다. 단풍 든 삶 숨은 경치라고 번역하니 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풍산이라는 보통 명사 풍악을 가을철 금강산을 뜻한 고유명사로 만들어 금강산에 서유물로 등록한 것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풍악하면 곧 금강산을 연상하는데 단풍이든 모든 산은 풍악이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한 것은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금강산 비경을 찾아다닌 단원 김홍도를 뒤따르면서 산은 가파를수록 물은 세찰수록 더욱 신비하다고 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따져 묻습니다. 사람을 멀찍이 따돌려 자랑스럽다는 말을 어디다 대고 했는가? 단원에게 대답하면 네 무릎을 지금 이 자리에 단원이 없으니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런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102번) 이 그림은 태고 장명입니다. 오랜 옛적 길게 울리다는 뜻입니다. 한 가닥 폭포가 몇만 년 전부터 그랬듯이 사정없이 떨어져 제갈길을 가고 길게 울리는데 주위에 사는 이에 동조하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세를 우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고 까칠까칠한 모습을 양쪽 바위가 다 보여주면서 까다롭게 구는 것이 폭포와 바위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화합하는 방식입니다. 산수도 화이부동 화합하면서도 같지 않으면서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람은 뭘 더 안다고 하는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제19강에서 21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